자, 그러면 여러분들 댐 및 방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의 이제 주 내용은 댐의 종류와 댐의 기본적인 설계 시공에 대한 일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파제 쪽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댐의 이제 구별입니다. 이거는 뭐 포괄적인 얘기라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수리용 댐, 그 다음에 우리가 치수용 댐, 그 다음에 다목적 댐, 이것저것 뭐 발전용, 치수용, 반응 뭐 이런 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재료에 따라서 지금 콘크리트 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필댐에서 흙으로 쌓는 거, 그 다음에 큰 암 시편판으로 쌓는 어스필댐, 그 다음에 락필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콘크리트 댐의 종류를 이제 보시면요. 지금 중력식도 있고요. 아치 있고 부벽식도 있고요. 중공식이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옹벽 하면서 한번 이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흙이 아니라 물의 수압을 우리가 대응하는 이런 구조물이죠. 그래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활동, 전도, 그 다음에 기초지반의 지지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옹벽에서 살펴보면 그런 이제 중력식 옹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도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높이가 좀 높아지면 얘를 이런 식으로 캔틀레버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댐에서도 기본적으로 중력식 댐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무게로 견딜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고, 이런 중공댐도 있습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비우는 중공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벽식 형태로 얘를 이제 지지하는 부벽식 댐도 이제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콘크리트 아치 댐은 뭐냐면 물이 흘러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댐을 형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제 댐을 형성을 이렇게 시켜서 수압을 구조물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만든 게 콘크리트 아치 댐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댐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흙으로 채우는 흙댐 중에 균일형, 조원형, 뭐 신벽형, 세부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이 필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댐 같은 경우는 일부 여기에 원료가 되더라도 물이 넘치더라도 크게 이 댐의 제체 안정성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반면에 흙으로 되어 있는 거에 지금 여기서 원료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댐 하류 부분에 지금 쇄골에 의해서 댐이 전체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원료가 있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이 댐에 지금 이렇게 막아놓은 이 댐의 일부분을 지금 가지고 물을 이제 배수하는 이런 구간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수 상태에서 물을 빼는데 얘가 때에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수로 또는 여수토하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물을 빼는 여수로가 용량이 부족해서 원료가 우려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 기후 변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집중 강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비들이 오면서 이런 여수로 용량을 보강하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이제 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이 댐을 관리하고 있죠. 자, 댐의 기초공사 설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고려될 사항을 보도록 합시다. 4개.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면 형태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댐 기초공사 설계에서 주요 고려사항 3가지만 쓰시오, 4가지만 쓰시오,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기초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댐 형식을 선정해야 되고요. 기초지반의 계량은 가급적 적게 해도 되는 댐 형식을 선정을 해야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형태의 댐이라면 기초지반을 계량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적게 하고 시공 과정 중에서 기초 손상이 적도록 그 다음에 기초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댐에 시공하면서 유수에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반하철 최절공, 가배수 터널 방식, 가배수로 개거 방식이 있고요. 자, 밑에 보면 각각에 대해서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하철 최절공은 댐을 여기다 막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데 하천을 이쪽에 일부 막고 시공을 해내고요. 다음에 하천을 이쪽에 일부 막은데 마지막에 딱 막아서 댐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가배수로를 일부 둔 다음에 이쪽 물이 안 흐르는 상태에서 여기다 시공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가배수로를 지금 개거 방식으로 옆에 지금 빼서 시공하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물막이 이거를 우리가 카퍼댐, 우리 가체절공하고 부르는데 지금 드라이워 건조 상태 작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배제하는 가시설댐을 지금 우리가 카퍼댐하고 부르고요. 이 물막이를 어떻게 지금 일시적으로 할 거냐? 중력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트 파일 형태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지금 가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영구구조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에 대한 접근이 영구구조물하고는 달리 이런 이 주어진 이 특성에 그 순간에 저항하도록 안전하도록 하면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런 가물막이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시공 과정 중에 사건 사고랑 유발되는 일들도 간혹 우리나라 그다음에 해외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보고되고 있죠. 자, 기초지반의 굴착은 견고한 안반까지 표토풍화암 연합층을 다 기본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댐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중량이 나가는 아주 무거운 지금 아주 헤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반에 안 칩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초 안반에 요철이 있으면 울퉁불퉁하고 있으면 응력 집중 균열 발생이 원하는 데므로 평탄하게 기초 안반을 절취를 합니다. 자, 최종 계획면의 굴착에는 화학 발파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초 안반에 화학으로 발파를 하는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주제가 여러분들 그 암석 발파공 이럴 텐데 암석을 발파하면서 화학을 가지고 발파를 하게 되면 물론 이 제어 발파를 행한다 할지라도 안반에 일부 이 발파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일부 안반의 손상을 제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종 계획면의 굴착에는 화학 발파를 제한을 해서 지금 이 기초지반 안반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시키기를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초지반에 이제 그라우팅을 하는데요. 여기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라는 게 있고요. 커튼 그라우팅, 그 다음에 블랭킷 그라우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은 기초 안반의 변형성 강도를 개선하여 균질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초지반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라우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안밀에서 컨솔리데이션 그 컨솔리데이션인데 의미는 약간 다르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커튼을 두는 거를 커튼 그라우팅이라고 하고요. 기초 안반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 목적, 제체 작용하는 양압력, 유선 길이를 길게 돌려서 이쪽에 띄우고자 하는 양압력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요. 시공 중 침투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공사 지연이 지금 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게 커튼 그라우팅,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컨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용어적으로 지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 기초 바닥에 얇게 이렇게 불투층을 그러니까 요 경계 부분에 이런 이질의 어떤 이 취약 구간을 제거하는 걸 블랭킷 그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담요처럼 깔아놨죠. 그런 것도 하고. 자, 여기 용어가 또 하나 나오네요. 여수로예요. 스필웨이라고 하고요.
댐의 계획 저수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홍수량을 안전하고 조속하게 방류되는 지금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배수로로 이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댐의 대체를 원료하게 되면 특히 필댐은 뭐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지금 물이 지금 가는 이런 배수구를 우리가 여수로 또는 여수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방법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살짝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댐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댐은 굉장히 큰 블록을 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둥이라든가 보호 같은 경우는 공기 중이랑 바로 노출이 되는데 댐은 큰 재체를 다 한꺼번에 쳐야 되니까 지금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연속적으로 시공하면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화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2학기 때 뭐 콘크리트 공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콘크리트에서는 대략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들었죠. 콘크리트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 경화 과정 중에 열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화열이 발생하면서 얘가 딱딱해지는 이제 경화를 하게 되죠. 자, 이 열에 의해서, 수화열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일단은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화열의 대체로는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경화 과정 중에 열이 조금 적게 나는 시멘트를 쓴다 이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얼음 그러니까 쉐이크 이게 얼음 그러니까 물 대신에 지금 얼음 알갱이 아주 얇게 그러니까 팥빙수 만드는 얼음처럼 생긴 이런 얼음을 물 대신에 써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 콘크리트를 믹싱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타설 높이를 낮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높게 가면 수화열이 그 안에서 많이 생기니까 타설 높이를 뭐 2m 이하로 제한한다 하는 거고요. 단위 시멘트량을 작게 해서 수화열을 줄인다. 그다음 인공적인 냉각 방식을 적용한다. 프리쿨링 또는 파이프 쿨링 뭐 이런 방법을 쓴다. 파이프 쿨링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댐 있으면 여기다가 해서 보일러 돌려서 찬물 넣어서 이렇게 돌린다, 이런 냉각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파이프 쿨링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화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콘크리트 댐에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수화열을 어떻게 지금 억제할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롤러 컴팩티드 콘크리트 댐이에요. RCD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콘크리트를 여러분들 탄설을 하는데 콘크리트의 물 시멘트 비를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수화열이 굉장히 줄죠. 그러면서 얘를 타설을 할 때 유동성이 슬럼프치가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를 지금 롤러로 컴팩션을 해서 흙 다지시 컴팩션을 해서 어떤 댐의 콘크리트 재체를 형성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자 불도저로 다짐 장비로 50에서 70cm 정도로 층으로 쭉 포설을 해서 다져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공 굽기 전에 신촉 이음제를 진동 압입시켜서 지금 이제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 특징은 수화열이 기본적으로 낮아요. 냉각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 없고요. 시멘트 사용량, 거푸집 사용량이 절감이 가능하고요. 타설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지금 우리가 RCD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아니죠. 저번에 우리 기초할 때 RCD 있었죠. 그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링 뭐 이런 거랑 약자는 RCD 같지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롤러 컴팩티드 콘크리트 댐을 우리 RCD 공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댐의 누수 원인은 뭐가 있느냐? 자, 파이핑이 있을 수 있고요. 치마 기초 단층재에 의한 균열로 파이핑이 있을 수 있고요. 댐 본체의 다짐 불량, 재료 선정의 불량, 코아존의 시공 불량, 기초 처리 불량에 의한 누수. 자, 이런 거를 대책으로 차수벽을 설치하는 것, 아까 블랭킷 그라우팅 하는 것, 그 다음에 필터를 두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댐의 지금 필댐의 누수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가동방주, 이건 뭐 댐에서 나왔는데, 용어도 없네. 가동방주는 뭐냐면,
이런 하천이 있는데요. 있어요.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웨어를 뒀어요. 웨어를 이렇게 두면 지금 물이 지금 이쪽에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치수 관리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 웨어의 높이를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낮게 했다가 높게 했다가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면 지금 가동 방죽 무버블 웨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기 때는 물을 조금 많이 가둬서 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홍수 시에는 물이 잘 흘러가게 웨어를 지금 낮춰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동 방죽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방파제입니다. 자, 방파제는 지금 뭐냐면, 자, 여기에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는데, 자, 이쪽에 이제 육지 쪽에 파도가 여기까지 치면, 지금 이쪽에서의 지금 뭔가의 뭐라 해야 되나,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요렇게 이제 항구가 있는데, 자, 이쪽에 지금 배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뭐 항만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쪽은 상당히 정온 상태, 파도가 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 파도가 밀려와요. 어느 방향에서. 그러면 이 파도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렇게 하면서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잔잔하게. 이 내양 쪽은 이 정온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 얘를 우리가 방파제하고 이제 부르고요. 자, 방파제는 이쪽에 파도가 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막게 되는 거죠. 막아서 여기를 잡는데, 이쪽 내양 쪽에 이제 정원을 잡는데, 때에 따라서는 요 물 속에 이렇게 방파제를 둬서 이렇게 잡는 시설도 있습니다. 물에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미관적으로 상당히 깔끔하죠. 그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잠재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이런 방파제 팔을 제어하는 이 방파제의 형식이 어떤 게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립식이 있고요. 자, 경사제가 있고요. 두 가지를 섞은 혼성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파가 이렇게 와요. 근데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콘크리트 블록을 이렇게 딱 쌓아놓은 거예요. 이런 형태 직립제. 조금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은 게 지금 뭐냐면 경사제예요. 자, 근데 수심은 아주 깊어요. 경사제로 이렇게 하려더니 뭐 끝없이 지금 해야 돼요. 굉장히 깊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사제를 하고 여기는 직립제를 이렇게 둔 형태. 얘를 지금 혼성제하고 이제 부르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형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직립제는 콘크리트 벽면을 거의 연직으로 한 방파제고요. 널말뚝을 사용한 경우는 연약지반에 시트파에 이런 거는 연약지반에 쓸 수 있고요. 장점은 수심이 낮은 곳에 주로 적용하고 견고한 지반의 새구리 위험성이 작은 곳에 그리고 수심이 깊으면 재체가 너무 커져서 적용이 이제 곤란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경사제는 어떻게 돼요? 사석 블록을 적용해서 경사진 방파제를 형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합니다. 파가 있는 거를 여기를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자, 경사제 정부는 파력 원료로 인하여 파괴되기 쉬우므로 이 부분이에요. 파괴되기 쉬우므로 고정시키든가 대형 블록으로 피복을 해서 이 부분이 방파제가 손상이 있는 것을 좀 막을 필요가 있고요. 자, 연합지반에는 쇠석 자체가 요 밑에 있는 쇠석 자체가 기초 역할을 하고요. 육상부터 순차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고 파괴 시 여기다가 복구를 해내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방파제를 이렇게 시공을 육지부터 해서 이런 단면을 형성을 시켜나간다. 이런 거고요. 자,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얘가 깊어졌어요. 수심이 여기까지가 바닥면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죠. 조금 더 들어갔어요. 이게 또 수심이 지금 깊은 경우에는 대량의 재료가 필요하고요.
파고가 높은 곳에서는 대형 블럭이나 채석이 필요하고 파고가 높을 경우는 피해 빈도가 커서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혼성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깊어졌을 때, 자, 여기까지는 경사 블럭을 쌓고 이 위에 수직재로 이렇게 두는 게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자, 경사진 사석 위에 직립재를 적용한 거고요. 영약 집안에는 요 쇠석 자체가 기초역할하고 수심이 깊은 곳에 적용성이 좋고요. 쇠석보는 깊은 곳에 있어서 이 파력을 적게 받아서 이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도가 칠 때요. 이게 파도가 이렇게 했을 때 파도가 이렇게 친다 그러면 이 파장 길이에 거의 한 2배 정도 들어가면 2배 정도 들어가면 이 밑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원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만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막는 거는 이런 위에 직립재가 지금 파도를 막는 거고 경사재 여기에 지금 경사진 사석 부분은 기초 역할을 나눠서 해서 지금 이 직립부의 쇠석부는 깊은 곳에 있어서 파력을 적게 받아서 지금 안정적이고 직립부가 지금 쇠석을 또 누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쇠석은 구속압을 받으면 강도가 확 급격하게 커지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직립부의 대형 블럭이나 케이스를 제작하는데 적절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요. 작업 조건이 이 케이스는 가서 이제 얹어야 되니까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고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겠습니다. 자, 직립재 경사 그림을 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야죠. 물이 좀 낮을 때는 직립재, 그다음에 혼성재는 사실 물이 더 수심이 깊어서 이렇게 된 데다 이렇게 올렸다. 수심이 이렇게 있고 파도가 오는 거를 막는다. 파도가 오는 거를 막는다. 파도가 오는 거를 막는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도가 오는 거를 요 밑에 물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잠재라고 한다. 숨어 있는 것으로 한다.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파제 피해 원인이에요. 방파제는 파도를 치니까 그거에 대응하다가 이제 손상을 입는데, 자, 외항 쪽 경사면 외항 쪽입니다. 파도가 쳐오는 쪽에 쇠석 또는 인공블록이 중량 부실로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경우, 방파제 정부 꼭대기에 파괴가 되는 경우. 자, 이쪽에 강한 파도로 여기에 쓸려 나가는 경우, 요 정부에서 경사면, 내항 쪽으로 경사면 유실되는 경우, 자, 원류를 인해서 이쪽 사면이 일부 붕괴되는 경우, 자, 외항 쪽 요쪽 부분에 금고공이 유실되거나 지금 쇠굴에 의한 파괴, 이런 것들이 방파제의 주요 파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각각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파제 설계를 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설계판은 관측 자료에서 최대값, 가능한 최대값으로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가 있을 때 방파제 설치하는데 위치도 그럴 거야. 주된 파가 일로 오느냐, 일로 오느냐, 일로 오느냐, 일로 오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디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해석을 해서 어느 쪽이 가장 강력한 파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방파제가 설치돼야 되죠. 자, 설계파에 대해서 충분한 단면 재료 쓰였고요. 외항 쪽 사면에 금고공 유실 또는 세구를 검토해야 되고요. 경사제 정부, 그 다음에 항내 원료에 대해서 안정하게 하는데 가급적인 원료가 적게 설계에 따른 시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에 썼던 지금 이 방파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하도록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오는 주파 중에 가장 지금 관측되는 자료 중에서 최대값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가 해서 방파제에 지금 설계에 임한다. 이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내용이 크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문제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는 요 정도 문제, 별도 이제 풀이를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정도의 문제. 여기 막 여러분들 했던 막 면적 구하는 이런 문제, 콘크리트 물량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나중에 물량 산출 뭐 해서 근데 미리 여러분들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물량을 부피 구하는 거예요. 통량 계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조금 부족한 거는 단답형 형태로 이렇게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뭐 기사 시험 정도 준비하는 데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